안녕하세요. 노동법의 노동법의 정석 정석 임놈. 권엄입니다. 네, 오늘의 영상은 최근에 연차 휴가와 관련해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, 저희가 이 법 개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. 네, 첫 번째로는 근로자들한테 연차 휴가권을 보장을 하면서도 사업주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법 개정이었다라는 이유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두 번째로는 최근에 실무상 혼선이 있었어요. 어떤 혼선이었냐면 딱 1년만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개수가 11개이냐, 뭐 21개이냐, 이것과 관련해서 실무상 혼선이 있었는데요. 이게 왜 혼선이 있었냐면 검사의 그 불기소 처분이 있어서 실무상 혼선이 있었는데,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간접적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, 이 개수에 대해서. 그래서 저희가 의미가 있는 법 개정이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저희가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볼까 합니다. 네. 저희가 예전에 1년 계약직 분들을 위해서 찍었던 영상이 있죠. 네네. 조회수도 잘 나왔는데요. 네, 그 영상에서 저희가 명확히 밝혔지만 네. 딱 1년만 일하고 퇴사를 하실 때 연차 휴가가 26개가 발생을 하고 네. 사용을 안 했으면 26개를 전부 다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. 이게 법 해석이 당연히 명확하기도 하고 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? 뭐 이게 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기도 하고 그거를 다 이제 계약직 분들이 알고 계셨으니까 어떤 특정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1년만 딱 일을 하고 퇴사를 했어요. 근데 사업주가 26개를 정산을 안 해준 겁니다. 그래서 노동부로 진정이 들어갔습니다. 그 근로자분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사업주가 버티죠.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 고소로 전환을 했습니다. 형사 고소로 전환을 했는데도 사업주가 나는 못 준다. 이렇게 버티니까 이제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이게 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고 법 해석이다 보니까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겁니다. 저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그 서면을 직접 네. 보지는 못해서 그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불기소 처분이라고 해도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? 뭐 죄 없음, 뭐 증거 불충분, 아니면 뭐 고의 없음,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. 뭐 때문에 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모른다라는 수가 거죠. 없어요. 그 네. 서면을 못 봐서. 네. 네.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. 뭐 법 위반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뭐 고의가 없다,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네.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했으면 당연히 승소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. 결국 26개의 미사용 수당을 다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그쵸? 보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네,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면서 어떻게 소문이 돌았냐면 딱 1년만 일한 사람은 연차 휴가를 11개만 줘도 된다.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니까 맞아요. 일단 버텨라. 뭐 이런 식으로 사업주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가 돌았다라고 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게 11개냐 26개냐 이것과 관련해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된다. 아직 26개 안 줘도 된다. 이렇게 얘기가 지금 돌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일명 버티기 작전. 네.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국회가 명확하게 개수는 논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26개를 전제로 하고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. 네.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크게 두 가지가 개정이 되었어요. 다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일하시는 분들의 연차 휴가와 관련한 건데 네.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기존의 연차 휴가 제도랑 그 다음에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. 네. 저희 영상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법 개정이 이것과 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. 네. 네, 그럼 첫 번째로
연차휴가 제도, 기존의 연차휴가 제도, 이 종류, 연차휴가의 종류와 개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. 네,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연차휴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. 첫 번째로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하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또 하나입니다. 이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퇴사하기 전에는 매년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. 그냥 네. 퇴사하기 전까지 무조건 발생을 하고, 이 개수는 1년을 딱 채웠을 때 15개, 그 다음 해도 또 15개, 그 다음에 16개, 16개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최대 맥시멈은 25개까지 발생을 한다,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, 이거는 입사한 지 1년 미만 기간 동안만 발생을 하고요. 그러니까 1년 미만이다 보니까 총 11개월이죠. 12개월은 아닙니다. 11개월이고 이 11개월 동안 개근하면은 매월 한 개씩 총 11개까지 맥시멈으로 발생을 한다,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네, 방금 설명드렸듯이 월 단위 연차휴가, 연 단위 연차휴가 이렇게 있는데 네. 이 연차휴가는 전부 다 사용 기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다 사용이 가능한 그런 연차휴가였어요. 그렇죠. 네,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고, 네.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뭐고, 이게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?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연차휴가가 발생을 했을 때요. 연차휴가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용 기간 동안에 만약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 개수만큼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을 하고 이거를 정산을 해줘야 된다. 이게 원칙인데,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사용 촉진을 한다는 겁니다. 너 왜 연차휴가 남아있는데 안 쓰냐, 이렇게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안 해줘도 된다. 이게 바로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. 네. 그런데 네. 기존에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 대상이기도 하고 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,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, 즉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네.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었다, 이랬습니다. 그럼 기존에는 1년 미만에 발생하는 그 월 단위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법 제도 하에 있었다라는 거죠. 그렇죠, 맞습니다. 네, 일단 여기까지는 기존의 법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네. 그러면 개정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. 총 두 가지,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우선 첫 번째로는 뭐가 개정이 된 거죠? 우선은 법 개정된 부분은 그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을 하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부분이긴 한데요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사용 기간, 즉 소멸 기간이 바뀌었습니다. 네. 예전에는 원칙적인 그 부분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라는 이 사용 기간이고, 그 네. 사용 기간이 지나면 소멸을 했죠. 그렇다 보니까 매월 발생 시점도 다른 거고 매월 개근 시 하나씩 발생을 하니까요. 네. 발생 시점도 다르고 당연히 소멸하는 기간도 다 달랐습니다. 소멸 시점도 다 달랐습니다. 하지만 이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무조건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.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다 소멸을 하고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이 된다.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. 그럼 예를 들어보면 네. 1월 1일 날 입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1월 한 달 동안 개근하면 2월 1일 날 연차 하나 생기고, 그렇죠. 2월 한 달 동안 개근하면은 3월 1일 날 연차 하나 이렇게 발생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연차가 월마다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데 네. 그 연차들을 다 12월 31일까지 다 써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죠, 맞습니다. 만약에 못 쓰면 이 연차들을 못 쓰면 이제 다음 연도 1월 1일 날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이 되고 수당으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. 그렇죠. 원칙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러면 두 번째로 법 개정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?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한 개씩 발생을 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게 사용촉진 대상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사용 기간이 1년으로 제한이 되었는데, 네. 이 기간 안에 사용을 안 했을 때 만약에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.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안 해줘도 된다,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는
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연차 휴가만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니까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못 쓰면 다 수당으로 줘야 됐었는데 그렇죠. 이제는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도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적법하게 그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한다면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연차 휴가, 못 쓴 연차 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안 줘도 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럼 여기서 그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게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 거냐와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네. 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도입하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조금 달라요. 네. 1년 이상인 연차 휴가에 도입하는 제도랑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기간을 이분화를 시켰습니다. 그렇죠. 지금 화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네, 되겠는데요. 네.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. 첫 번째로는 저기 화면에 보시면 뭐 1차 사용 촉진, 2차 사용 촉진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맨 처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너 언제 연차휴가 쓸 거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근로자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답변이 안 오면 그때는 사업주가 지정을 해서 너 이때 연차휴가를 써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거를 1차 사용 촉진, 2차 사용 촉진이라 하는데 이 촉진을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. 네. 이 기간을 꼭 지키셔야 돼요.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적법하게 도입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니까 이 기간을 꼭 지켜야 된다는 점 첫 번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정된 날에 그러니까 연차휴가를 쓰겠다라고 한 날에 만약에 근로자가 출근을 했어요. 그러면은 이 출근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연차휴가 사용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노무 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이죠. 네. 이게 보통 나중에 증명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노무 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근로자가 일하게 뒀다가 결국엔 이건 연차 사용도 아니고 연차 사용 촉진 제도도 적법하게 도입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수당으로 다 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. 네.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나왔죠. 그렇죠.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바뀐 부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네네. 우선은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11개 네. 개수, 그 다음에 1년을 채웠을 때 발생하는 15개. 이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. 결국은 1년만 딱 근무를 하셔도 26개가 발생을 한다. 이거는 기존하고 똑같죠. 네네. 예. 하지만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 연차휴가는 사용 기간 자체가 그냥 전체가 통으로 딱 1년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입사일로부터 1년. 그쵸. 네.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연차 사용 촉진 대상이니까 만약에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요 11개 부분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포커스를 1년 계약직 분들한테 맞추고 있는데 계속 이제 1년 이상 계속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존에는 이 사용 기간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다 보니까 이 11개와 15개, 그러니까 1년을 채웠을 때 발생하는 15개가 공전하는, 즉 26개가 공전하는 시기가 있었어요. 네네. 하지만 이제는 이게 공전하는 시기가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 개정이 되었는데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냐? 네, 시행일은 아직 저희도 모릅니다. 그쵸. 이 법이 공포되는 날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공포가 언젠지 아직 모르고 저희가 공포가 되면은 요 영상의 댓글에다가 그 시행일을 적어 드릴게요. 네. 아마 조만간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